태유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된 지 오래다. 아침에 세수를 해도 고개를 숙인 채 물만 끼얹는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어서가 아니다. 너무 익숙해서다. 주름, 흰 머리, 처진 눈꺼풀. 그 모든 게 늙은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는 게 싫었다. 71년을 살았다.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다. 성실하게 조용히 말썽 없이. 퇴직금은 적지 않았다. 아내 장례 치르고 아들 유학 보내고 남은 돈으로 빌라를 샀다. 작지만 내 집이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 깨달았다. 집은 있는데 집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나눌 상대가 없으니까. TV를 틀어도 소음일 뿐이었다. 핸드폰을 보면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한 달에 한 번. 아빠 잘 지내시죠? 그 대답은 항상 똑같다. 응, 잘 지낸다. 거짓말이었다. 태유는 하루에 10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봉투 주세요. 은행에서 이체 부탁합니다. 그게 전부다.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조차 까먹을 때가 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1년 전부터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여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남자는 태윤 포함 4~5명뿐이었다. 그래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다. 최순덕 회장은 그곳의 중심이었다.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크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태윤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누가 말을 걸면 웃으며 대답했다. 끼어들지는 않았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느 날 점심 식사 후였다. 순덕이 태윤에게 물었다. 김 씨는 뭐하고 사셨어요? 공무원이요. 아, 그래요? 그럼 연금 나오시겠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순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부러움인지 시샘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태윤은 느꼈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다. 웃음이 줄었다. 자리를 비우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윤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나이 들면 다들 예민해지는 거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경로당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가을 나들이 참가 신청 받습니다. 태윤은 이름을 적었다. 오랜만에 어딘가 가고 싶었다.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사진 찍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간절했다. 그런데 이틀 뒤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다. 인원 조정으로 일부분은 다음 기회에 참가하시게 됐습니다. 태윤의 이름이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냥 이름만 지워져 있었다. 태윤은 핸드폰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냥 익숙했다. 이렇게 지워지는 게 평생 그랬으니까. 그날 밤 태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해졌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윤은 결심했다. 경로당 앞까지 가보기로. 버스가 떠나는 걸 보기로. 자기가 정말 빠진 건지 확인하기로. 그게 모든 걸 바꿀 줄은 그때 몰랐다. 버스는 7시에 출발 예정이었다. 태윤은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몸을 숨겼다. 참가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 정말 자기만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빠졌는지.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최순덕이 제일 먼저 나왔다. 손에 출석부 같은 걸 들고 있었다. 이어서 평소 얼굴 보던 어르신들이 나타났다. 모두 밝은 옷을 입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윤은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15명. 단톡방 공지에는 인원 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버스는 25인승이었다. 자리는 충분했다. 7시 정각 버스가 도착했다. 사람들이 차례로 올라탔다. 순덕이 마지막으로 올라타기 전 주변을 둘러봤다. 태윤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심장이 뛰었다. 들킬까봐가 아니었다. 부끄러워서였다. 버스 문이 닫혔다. 엔진 소리가 났다.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다. 태유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손이 시렸다. 10월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발을 돌렸다. 집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김씨 아니에요? 경로당 청소 담당 이모였다. 일주일에 3번 나와서 청소하는 분이었다. 네. 어머, 나들이 안 가셨어요? 방금 버스 떠났는데. 태유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러시구나. 그럼 푹 쉬세요.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태유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나았다. 못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안 간 거라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태유는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단톡방을 열었다.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버스 안 셀카, 고속도로 풍경, 휴게소 커피. 모두 웃고 있었다. 댓글이 달렸다. 날씨 좋네요. 재밌겠다. 부럽습니다. 태유는 스크롤을 내렸다. 사진이 계속 올라왔다. 도착 인증, 식당 앞 단체 사진, 관광지 입구. 순덕이 정중앙에 서 있었다. 양옆으로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 자기 자리는 없었다. 태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허공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화가 났다. 하지만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몰랐다. 순덕한테?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당하고만 있는 자기 자신한테?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우유. 밥을 지을 기운이 없었다. 라면을 끓였다. 먹다가 멈췄다. 목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태유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58개 쌓여 있었다. 모두 사진이었다. 저녁 식사, 노래방, 돌아오는 버스 안. 마지막 메시지는 순덕이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태유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뭐라고 써야 할까?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왜 저만 뺐나요?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대신 다른 걸 했다. 설정 버튼을 눌렀다. 대화방 나가기를 선택했다. 확인창이 떴다.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손가락이 멈췄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태유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날 밤 태유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말을 너무 안 해서? 너무 조용해서? 연금 받는다고 해서? 답은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태유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김태윤 어르신이시죠? 낯선 목소리였다. 젊은 여자였다. 그 전화가 모든 걸 바꿀 줄은 그때 몰랐다. 김태윤 어르신 맞으시죠? 태유는 잠시 말이 없었다. 누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부른 게 언제였던가?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복지과에서 나온 정민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태유는 멍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신청한 적이 없었다. 저는 신청 안 했는데요. 이상하네요. 여기 명단에 분명히.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태유는 기다렸다. 끊어야 하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신 게 아니라 경로당 측에서 추천 명단으로 올려주셨어요. 경로당. 태유는 눈살을 찌푸렸다. 최순덕 회장님이 직접 연락 주셨더라고요. 김태윤 어르신이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신다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태유는 말문이 막혔다. 순덕이? 자기를 나들이에서 빼놓고 단톡방에서도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 사람이?
어르신 괜찮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말벗도 되어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태유는 거절하려 했다. 입까지 나왔다. 하지만 목소리는 다른 말을 했다. 언제 오시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네. 전화를 끊었다. 태유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찍혀 있었다. 3분 42초.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긴 통화를 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순덕이 왜 자기를 추천했을까? 동정? 아니면 체면 때문? 우리 경로당은 어르신들 잘 챙깁니다 같은 걸 보여주려고? 이유가 뭐든 태유는 알 수 없었다. 금요일이 왔다. 태유는 아침부터 집을 치웠다. 먼지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했다. 누가 오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었나? 아들이 작년 설에 왔던 게 마지막이었다. 오후 1시 50분, 태유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다. 10분 남았다.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확히 2시였다. 문을 열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 어르신. 저 정민이에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정민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어르신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보려고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유는 어색하게 웃었다. 편하게 말하라는 게 가장 어려웠다.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혼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태유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누군가 자기 말을 듣고 기록하고 신경 쓴다는 게 낯설었다. 가족분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어요. 자주 연락하세요? 태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가끔요. 정민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요즘 뭐 하시면서 시간 보내세요? 경로당 다녔는데 요즘은 안 나갑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태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들이에서 빠진 일? 단톡방을 나온 일? 그걸 말하면 한심해 보일 것 같았다. 그냥 발길이 안 가서요. 정민은 웃었다. 동정 어린 웃음이 아니었다. 그냥 편안한 웃음이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가기 싫은 곳 많아요. 그 말에 태유는 조금 긴장이 풀렸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정민은 계속 질문했다. 밥은 잘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취미는 뭔지. 태유는 대답했다. 짧게 간단하게. 하지만 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정민이 일어섰다.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올게요. 네. 문까지 배웅했다. 정민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름 정말 좋으세요. 태윤. 큰 윤리라는 뜻이잖아요. 태유는 멈췄다. 자기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본 게 언제였던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앞으로 자주 불러드릴게요. 태윤 어르신. 정민은 웃으며 나갔다. 태유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뜨거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 그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다. 그런데 며칠 뒤 경로당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순덕이었다.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랐다. 김 씨, 나 순덕이에요. 태유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뗐다.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날카로웠다. 네, 회장님. 김 씨, 복지과에서 연락 받으셨죠? 네. 그거 말이에요. 제가 추천해드린 거예요. 고맙지 않으세요? 태유는 말문이 막혔다. 감사 인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아니, 괜찮아요. 근데 김 씨, 요즘 경로당 왜 안 나와요? 단톡방도 나가시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거짓말이었다. 태유는 알았다.
아무도 자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걸.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 아프세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순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들이 때 인원 조정한 거 기분 나쁘셨죠? 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말이죠, 김 씨. 버스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불편해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 씨는 연금도 나오시고 집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경로당에서 공짜 밥 먹고 행사 때마다 참여하시면 다른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왜 여기 나오나 이런 식으로요. 태윤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복지 프로그램 연결해 드린 거였어요. 거기서 도움 받으시면 되잖아요. 경로당은 정말 어려운 분들 위주로 운영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말의 칼날은 날카로웠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태윤은 처음으로 되물었다. 순덕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좀 하셨으면 하는 거죠. 김 씨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신 거 이해해요. 근데 여기 다른 분들도 다 외로워요. 그분들은 진짜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외롭습니다. 그건 다르죠. 김 씨는 선택할 수 있는 처지고요. 전화가 끊겼다. 순덕이 먼저 끄는 건지 태윤이 끄는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머리가 하얘졌다. 외롭다는 게 자격이 필요한 건가? 연금이 나온다고 집이 있다고 외로움을 느낄 자격이 없는 건가? 그날 밤 태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순덕의 말을 되뇌었다. 분위기 파악을 좀 하셨으면. 선택할 수 있는 처지. 다음 날 아침 태윤은 결심했다. 경로당에 다시 가기로. 도망치지 않기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보기로. 경로당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태윤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다. 태윤은 구석자리에 가서 앉았고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됐다. 오늘은 비빔밥이었다. 순덕이 배식을 했다. 태윤 차례가 왔다. 김 씨, 오늘 양이 딱 맞아서 미안한데 편의점에서 뭐 좀 사드시면 안 될까요? 태윤은 그릇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경로당을 나왔다. 밖은 추웠다. 12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태윤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다. 발이 아팠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1시간쯤 걸었을까? 동사무소 앞이었다. 태윤은 그 건물을 올려다봤다. 복지과. 정민이 일하는 곳. 태윤은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올라갔다. 복지과 문을 열었다. 정민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태윤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태윤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민은 의자를 가져와 태윤을 앉혔다. 물을 건넸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태윤은 말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부다. 나들이에서 빠진 일, 단톡방을 나온 일, 순덕의 전화, 오늘 점심 배식.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민은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다. 메모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태윤이 다 말하고 나자 정민이 말했다. 어르신 잘 오셨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 서류가 모든 걸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다. 서류에는 경로당 운영 지침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민이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보세요. 경로당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나 거주 형태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태윤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회장님이 하신 말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연금 받으신다고 집 있으시다고 경로당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민은 다른 서류를 더 꺼냈다. 그리고 이건 경로당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에요. 이용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태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싶었어요. 어르신이 잘못 알고 계신다기보단 회장님이 규정을 어기신 거예요. 정민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원하셔야 해요. 억지로는 못해요. 뭘? 어떻게요? 구청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어요.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 조치가 내려져요. 태유는 말이 없었다. 아니면 어르신이 직접 회장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이 규정 보여드리면서 잘못됐다고. 정민은 태윤을 똑바로 봤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순덕에게 맞서는 상상을 해봤다. 경로당 사람들 앞에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급하지 않아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섰다. 정민 씨, 네, 금요일 오시는 거 맞죠? 정민은 웃었다.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윤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걸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다. 그날 밤 태윤은 서류를 다시 꺼내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경제적 상황이나 거주 형태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평생 이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어차피 자기는 참으면 되니까. 조용히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참는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걸. 조용히 있으면 더 밟힌다는 걸. 다음 날 태유는 핸드폰을 들었다. 경로당 단톡방은 나간 상태였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태유는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나들이에서 빠진 날짜. 점심 배식을 거부당한 날짜. 순덕이 전화로 한 말들. 하나하나 기록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2시 정민이 왔다. 이번엔 차 한 봉지를 들고 왔다. 어르신, 이거 같이 마셔요.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어르신 생각해 보셨어요? 태유는 메모장을 꺼냈다. 정민에게 건넸다. 이거 다 기록했습니다. 정민은 메모를 읽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민원 넣기에. 근데요, 정민 씨. 네, 제가 민원 넣으면 순덕 회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정민은 잠시 생각했다. 경고 받으실 거예요. 심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실 수도 있고요. 태유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도 나름 경로당 위에서 오래 일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르신, 정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잘못한 걸 덮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태유는 정민을 봤다. 어르신, 지금 회장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밥도 안 주고 내쫓은 사람을요?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에요. 어르신이 참으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당해요. 다음에 또 누군가 밥 못 먹고 쫓겨날 거예요. 태유는 눈을 감았다. 정민이 말을 이었다. 어르신,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어르신 권리를 찾는 거예요. 태유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원 넣겠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태유는 정민과 함께 구청 민원실로 갔다. 민원 접수 창구 앞에 섰다. 서류를 든 손이 떨렸다. 담당 공무원이 물었다. 어떤 민원이세요? 태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요청합니다. 서류를 내밀었다. 접수증이 나왔다. 태유는 그걸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태유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71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것 같았다. 일주일 뒤 경로당에 공문이 도착했다. 구청 담당자가 방문 조사를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순덕은 그 공문을 보고 태윤을 떠올렸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순덕의 전화는 저녁 8시에 왔다. 태윤은 벨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다. 받을까 말까. 손이 떨렸다. 여보세요. 김 씨,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구청에서 공문 왔어요. 경로당 실태 조사 나온다고. 김 씨, 이거 당신이 넣은 거죠?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좀 해봐요. 당신이 민원 넣은 거 맞죠? 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순덕의 숨소리가 들렸다. 왜 그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태윤은 눈을 감았다. 회장님이 저한테 밥 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만 빼고 다 먹었잖아요. 순덕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나들이도요. 자리 충분했는데 저만 빼셨잖아요. 김 씨,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뭔데요? 제가 연금 받아서요? 집이 있어서요? 그게 이유예요? 태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 순덕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경로당 운영하는지.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들 입맛도 다 다르고.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가잖아요. 저도 청소했어요. 설거지도 도왔어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 다른 분들은 더 많이 해요. 태윤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회장님, 전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순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김 씨, 민원 취소해줘요. 싫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민원만 취소해줘요. 내가 회장직에서 쫓겨나면 경로당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죠. 당신, 순덕이 소리쳤다. 당신 이러면 경로당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회장 고자질한 사람이라고. 태윤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이미 손가락질 받고 있었어요. 눈치 없는 사람, 밥만 축내는 사람.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민원 넣어서 나 쫓아내고 당신이 경로당 다시 올 건가요? 사람들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갈 거예요. 순덕은 멈췄다. 뭐? 경로당 안 갈 거예요. 이제. 그럼 뭐하러 민원을 넣은 거예요? 태윤은 천천히 말했다. 저 다음 사람 때문에요. 저처럼 조용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회장님 때문에 또 밥 못 먹고 쫓겨나지 않게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가 끊겼다. 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흘 뒤 구청 담당자가 경로당을 방문했다. 경로당 회원들을 개별 면담했다. 운영 일지를 확인했다. 급식 제공 기록을 조사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다. 순덕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앞으로 6개월간 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됐다. 회원 차별 금지, 급식 공평 제공, 투명한 운영 등의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회장직은 유지됐다. 하지만 순덕의 권한은 예전 같지 않았다. 경로당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경로당 이용 규정 안내,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가능. 태윤은 그 공지를 보러 가지 않았다. 정민이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 어르신 해내셨어요. 태윤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경로당 회원 중 한 명, 박영자 할머니가 태윤에게 전화를 했다. 김씨, 나 영자예요.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태윤은 놀랐다. 네, 작년에 순덕이가 그런 적 있었어요. 밥 못 먹게 한 적 나한테도 그때 너무 속상했는데 말 못했어요. 괜히 문제 만들까봐.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김씨가 해줬어요.
우리가 못한 걸.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유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뜨거웠다. 자기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다. 그날 저녁 정민이 다시 전화했다. 어르신 내일 시간 되세요? 왜요? 구청에서 어르신 표창하고 싶대요. 용기 있는 시민상. 태유는 당황했다. 아니, 저는 그냥 어르신이 하신 일 작은 게 아니에요. 받으세요. 다음 날 태유는 구청 앞에 섰다. 복지과장이 손을 내밀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른 경로당들도 정신 차릴 거예요. 표창장을 받았다. 사진을 찍었다. 집으로 돌아와 표창장을 벽에 걸었다. 71년 인생에서 처음 받는 상이었다. 태윤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김태윤. 자기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2달이 지났다. 태윤은 경로당에 가지 않았다. 가고 싶지도 않았다. 대신 다른 곳을 찾았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처음 갔을 때 12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이었다. 강사는 30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정리하는 법 배워볼게요. 태윤은 뒷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옆자리에서 말을 걸었다. 여기 처음이세요? 네, 저는 이번 달부터 나왔어요. 김영희예요. 김태윤입니다. 영희는 웃었다. 태윤 씨, 잘 부탁드려요. 태윤 씨. 그렇게 불러줬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윤도 그 자리에 남았다. 태윤 씨는 어디 사세요? 강북이요. 아, 저도 강북이에요. 다음에 같이 와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았다. 무거운 게 없었다. 눈치 볼 사람도 피할 사람도 없었다. 정민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왔다. 금요일 오후 2시 빠짐없이. 어르신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뵀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태윤은 웃었다. 정민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정민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거 드릴게요. 시니어 인권에 관한 책이에요. 재미있어요. 태윤은 책을 받았다. 오랜만에 받는 선물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책을 펼쳤다. 천천히 읽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밑줄을 그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저예요. 응, 잘 지내니? 네? 아빠는요? 태윤은 잠시 생각했다. 나는 요즘 좋다. 정말요? 다행이다. 아빠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라요. 그래. 네? 뭔가 힘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태윤은 웃었다. 아들도 느꼈구나. 자기가 달라졌다는 걸. 3월이 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태윤은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태윤은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디지털 교육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영희가 손을 흔들었다. 태윤 씨, 여기요. 옆자리를 비워뒀다. 태윤은 그 자리에 앉았다. 수업이 시작됐다. 오늘은 영상통화하는 법이었다. 자, 이제 옆 사람이랑 한번 연습해보세요. 영희와 태윤은 서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에 서로 얼굴이 떴다. 와, 신기하다. 태윤 씨 얼굴 보여요. 둘은 웃었다. 태윤은 생각했다. 71년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조용히 하면 편하다고 믿었다. 말 안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조용히 있으면 더 밟혔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사람 취급받았다. 이제는 안다. 존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오랜만이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자기를 바라봤다. 김태윤. 자기 이름을 불렀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좋아졌다. 벽에 걸린 표창장을 봤다. 용기 있는 시민. 웃음이 났다.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민이었다. 어르신, 내일 시간 되세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하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시니어 권리 옹호 교육이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강사로 나서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태윤은 잠시 망설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르신만큼 잘하실 분 없어요. 전화를 끊고 태윤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김태윤 71세. 평생 조용히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밥 한 끼 거부당하고 나들이에서 혼자 빠지고 분위기 파악 좀 하라는 말에 고개를 숙였던 사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민원을 넣었고 자기 목소리로 잘못을 말했고 자기 존엄을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언제 일어서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신 이름으로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